이제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직접 수기로 뭐 가, 부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을 하고요. 아마 이제 의원들이 직접 한 명 한 명 저걸 또 손으로 적고 또 그거를 최종 집계를 해서 발표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아마 국회 의사국장이 나와서 이제 표결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서정옥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까요? 어떻습니까? 한동훈 장관 뭐 15분 19초간 이어진 체포동의 요청 설명 좀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저는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종합해 보면 부패방지법이나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은 해명을 전혀 못해요.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비유했냐? 시험 문제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출제를 가르쳐주고 시험 문제를 냈다. 이 말은 이제 공모 지침서를 미리 누설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비밀을 누설해서 이익을 주면 이게 부패방지법이고 지금은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한 번도 반박을 못해요. 그건 제가 보기엔 너무나 명백하고 그것도 하나하나가 5년의 징역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부패방지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왜 해명하지 않느냐. 지금 성남 FC하고 배임만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뭐 5,503억이 환수된 걸로 판결 났다. 이거는 대국민 진짜 가짜뉴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예. 쟁점은 그때는 이게 이미 환수가 한 게 아니고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예. 근데 미리 환수한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환수는 했지 않은 거 아니냐, 앞으로 예정이 아니냐 이렇게 고발한 거죠 국민의힘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쟁점은 환수를 이미 했느냐, 아마 앞으로 할 예정이냐 이게 쟁점이었지. 이게 5,500억인지 5,400억인지 5,000억인지 이건 대법원에서 전혀 심리한 바가 없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5,500억을 마치 심내에서 대법원에서 판단했다. 이거는 저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압수수색 있잖아요. 압수수색. 332번이 하는데 이재명 대표 핸드폰을 압수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집을 압수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무실 압수했습니까?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 개인 압수수색이 어디 있습니까? 예. 본인 압수수색 당 하나도 없어요. 전부 법인카드 쓴 거, 쌍방울 이런 압수수색인데 이걸 가지고 마치 엄청난 탄압을 받은 것처럼 본인 직접적인 압수수색이 어딨냐 말이에요. 예. 그걸 제가 지적합니다. 제가.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들 무기명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한동훈 장관이 뭐 인적 증거도 충분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인적 증거 누구의 말이 뭐 어떻게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걸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유동규 남욱 씨가 최근 법정에서 여러 가지 증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법정에서 말을 잘못하면 처벌을 받는데 어쨌든 이 유동규 남욱 씨가 법정에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소설이다, 검찰 수사가 뭐 조작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계는 지났다라는 게 한동훈 장관의 조금 전에 그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내가 도망가겠습니까? 제1야당 대표가 구속사유가 안 됩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들, 대기업 회장들은 도망갈 이유가 있어서 구속됐겠습니까? 약간 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가 판사 앞에서 그냥 영장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다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 앞에 가서 심사를 받는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 김종옥 교수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 일단 노웅래 의원 때와 다르게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스럭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부스럭이라는 단어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검찰 출신 아주 유능한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되더니 제가 볼 때 과거의 능력을 잃은 것 같아요. 어떻게 거기서 부스럭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동영상도 아닌 녹음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돈봉투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내용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안 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공모지침서를 미리 알려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진술에 근거한 거예요. 진술을 누가 했습니까? 유동규하고 남욱이에요. 유동규와 남욱은 전문 진술이에요. 김만배라는 사람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었다는 얘기를 곽상도 전 의원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계속 왜 이게 공모지침서가 진술된 내용인데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법원이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짜뉴스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요. 공운하에 얼마,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에 얼마,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5,503억을 환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예를 들면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법자린을 얘기할 수 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법원의 판례를 어떻게 안 믿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압수수색 말씀하시는데요. 300여 회가 넘게 압수수색하는 경우 없잖아요. 저희가 무슨 뭐 3번, 6번, 10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게 누구이건 상관없이 한 개인에 대한 사건과 관련해서 300여 회 이상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저도 체포영장에 증거가 차고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넘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체포영장 이외에 나온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팽팽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김종욱 교수께서는 그 5,503억을 이재명 대표가 환수했다 관련해서 이게 왜 대법원의 그 판결이 가짜 뉴스냐 이런 지금 반박을 하셨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압수수색 횟수가 332차례인데 이런 경우가 없지 않느냐,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검찰이 과도하게 압수수색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또 반박이신데 서정욱 변호사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때 대법원에요. 예. 최고 쟁점은 이제 그 형을 강제 입원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이게 최고 쟁점은 맞잖아요. 형의 강제 입원. 물론 이제 거기에 병합된 사건 중에 대장동 수익이 있는데요. 그때 1,800억이냐 5,500억이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 아니잖아요. 이게 쟁점이 아니었어요. 1,800억이냐 5,500억이냐 이게 아니고 5,500억을 그냥 주장을 했는데 이게 환수가 됐느냐, 아니면 이게 앞으로 환수할 예정이냐, 예. 이게 쟁점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1,800억, 5,500억 싸운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게 판결문이나 모든 수사기로 공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카드 배모 씨가 100몇 군데 끊으니까 한 번에 115번 이런 놓지 않습니까? 또 쌍방울이 얼마입니까?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핸드폰 압수했습니까? 그다음에 집이든 국회의원 사무실이든 당대표실이든 아무 데도 안 했잖아요. 본인 압수수색한 것만 이야기해보라고. 본인 왜 쌍방울하고 그게 무슨 관계있냐 말이에요. 법인카드가 배소연. 저는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아까 정호김 의원님,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유를 하나 있는데 그 대장동 배임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더군요.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몰래 10만 원에 팔았다. 근데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받는데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약간 비유법을 썼더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저는 사실은 이 체포 동의안을 요청하는 측이나 또는 신상 발언을 하는 양측의 진검 성부가 있을까라고 이제 궁금해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 간에.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매우 건조할 정도로, 그러나 상세하게 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15분 16초에 걸쳐서 길게 설명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딱 5분 정도로 자기의 입장 발표를 제안한 것 같은데요. 예. 이미 이제 각계격파로 의원들을 다 설득했기 때문에 자신이 길게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예.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의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비유를 포함해가지고선 실제로 불법이 있었고 불법에 대한 물적, 인적 증거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 예시로 그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과 같은 경우에 엄청난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않으면서 1년에 약간의 수익이 있으니까 그게 정당화된다는 이재명 당시 시장의 이 주장 자체가 얼마나 모순인지를 예시를 들어 부각시키면서 예. 지금 뭐 인적 증거라든지 물적 증거라는 것이 거의 그동안 기존에 다 나왔던 내용인데 예. 지금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뭐 여러 가지 보고 자필 서명뿐만 아니라 이면 계약서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면 계약서 속에서 사업자를 미리 내정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위례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를 사업자로 참여시키는 그런 이면 계약서가 있고 사인을 했다.
그거는 이제 재판에 넘어가면 이제 이게 전부 검찰이 제시할 증거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거 지금 우리가 아무리 주장을 하지만 재판부가 이제 결론을 내릴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의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지금 부결이 몇 표가 나오는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좀 지나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바로 옆자리가 수석 최고위원이 앉잖아요. 네,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과 아까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 반투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비교된 거요. 노웅래 의원과 한동훈 장관 이 지금의 이재명 대표 비교된 거 준비되는 대로 좀 넣어주시고. 자, 장현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사법 사냥이라는 표현을 썼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의 그 이재명 대표의 신상 발언에 가장 이재명 대표가 주안점을 두려고 했던 부분은 어떤 거라고 아까 들으면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결국은 검찰이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물론 하고 있지만 적극 행정인 것이냐 아니면 적극 행정을 넘어서서 정말 배임의 고의에 의한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의 수사는 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찾아간다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추적하는 사법 사냥의 형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법조 카르텔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김만배 일당이 예. 법조인들 그리고 50억 클럽에 로비했던 정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50억 클럽 중에 한 명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에는 최근 무죄 선고가 나와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럼 50억 클럽 사건에 대해서는 왜 대장동 사건의 본질임에도 수사가 되고 있지 않으며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수사가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표결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무기명 투표고 의원들이 직접 이게 전자 투표가 아니고요. 그 본회의장 자리에 의원들이 뭐 이렇게 가부 버튼 눌러서 하는 거는 뭐 누르는 동시에 전광판에 쭉 뜨는데 그건 시간이 금방 이제 얼마 소요가 안 되지만 저렇게 의원들이 직접 무기명 투표 저 안에 들어가서 뭐 가, 부 이렇게 적는 거라 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아직도 좀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저거 이제 투표가 다 마무리가 되면 또 이제 직접 더 일일이 다 그 종이 열어가지고 뭐 가 몇 표, 뭐 부 몇 표 이거 일일이 다 세워야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리에서 좀 일어났군요. 어디로 향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옆에 자리하고 있고 글쎄요, 혹시 본회의장 지금 이제 투표를 하고 나가는 거군요. 예, 비교적 늦게 이제 투표에 임하는 모습.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가, 부 둘 중에 하나 적는 거라고 해요. 가결의 가, 부결의 부에서 가부 중에 하나 이렇게 적는 것이고 뭐 한자로 적든지 한글로 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적는다고 합니다. 가부를. 자, 시간이 이제 좀 소요가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바로 뒤에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뒤따르고 있고 그 뒤에는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본인이 한 투표 용지를 들고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함에 집어 넣었습니다. 예, 이제 지도부들이 투표를 한 것 봐서는 거의 다 이제 의원들이 아마 투표를 마친 것 같고요. 이제 카운팅이 이제 좀 있으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노웅래 의원 때 반대표가 161표였습니다. 과연 저 161이라는 반대의 숫자를 이번에 저 이상이 될지 이하가 될지 이게 또 관전 포인트. 민주당의 의석수 169명이거든요. 그럼 반대표가 169 이상이 나올지 뭐 그 이하가 나올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요청 이후 설명 시간은 저희가 이게 다 기입이 되어 있네요. 노웅래 의원 때 한동훈 장관이 5분 30초, 이재명 대표 때는 한동훈 장관이 15분 19초간 체포 동의 요청을 하는 비교적 긴 시간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한동훈 장관의 15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어떠세요? 뭔가 좀 새로운 게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동안 구속영장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뭔가 새로운 게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새로운 거를 오늘 전략적으로 오픈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한동훈 장관이.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어차피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패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전략적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가장 유심히 들은 거는요. 예. 인적 증거, 그다음에 이 물적 증거를 쭉 설명했잖아요. 네, 설명하더군요. 물론 이제 그 완전히 패를 다 보여주지 않지만 이제 뭐 직접 서면한 자료들 쭉 했는데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인적 증거 부분에 예. 이재명, 정진상을 제외한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김용 원장의 진술이거든요. 예. 이 말은 이제 김용 원장 이름은 뺐더라고요. 정진상과 이재명만 부인하고 있다. 이 말은 상당히 김용 부분이 김용 원장이 의미 있는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걸 뺀 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그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이거는 이제 그 위례를 말하는 거예요. 위례는요. 제가 듣기로 이재명 대표가 우리 무조건 이게 한 300억, 400억 번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 성남시가 버는 게 얼마 안 돼요. 근데 나무거 일당은 211억을 벌어갔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그 부분이 시공사 선정을 호박 것을 하고 이게 여러 의혹이 있어요. 따라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핸드폰 비율을 통해서 성남시는 이익이 얼마 안 되고 이쪽은 이게 211억에 해준 거 네. 이런 걸 지적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반박을 못 하고 있어요. 자,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대장동 건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됐던 사업이고 저희가 그 내용을 뭐 하나하나 다 짚으려면 뭐 밤을 새워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고 김진표 의장이 발언을 시작했네요. 잠시 들어보시죠. 네, 이제 투표가 마감이 됐고 이제 검표가 시작된다. 이 사실을 김진표 의장이 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투표함을 들고 지금 저쪽에 모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투표함을 오픈을 하고 일일이 종이를 가부 이렇게 세워서 그 결과를 이제 또 김진표 의장이 발표를 할 겁니다.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이어가자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의 모습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라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쌍방울의 뭐 대북 송금 문제라든지 뭐 백현동 건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때마다 국회는 또 이렇게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하는데 과연 정호김 의원님 이 모습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처음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까지 나오거든요. 지금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구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조금 높은 것으로 조심스럽지만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면은 네. 지금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체포 동의를 해달라라는 것이 아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지방의 그 인허가권을 장사하면서 토호 세력으로서 어떤 토착 비리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체포 동의안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백현동이라든지 정자동이라든지 또는 쌍방울과 관련해서 체포 동의안이 또 날라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론도 예. 그거를 지금 그
존재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네. 친명계와 비명계가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장 변호사께서 이재명 대표의 신상 발언과 관련해서 그 대장동 50억 클럽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막상 그 본인 신상 발언에는 50억 클럽 얘기는 제 기억으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도이치모터스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걸로 봐서는 향후에 이재명 대표 진영이 어떤 부분을 반격의 그런 포인트로 삼을 것인가를 어림잡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검표가 이제 뭐 가 몇 표, 부 몇 표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이제 세워지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저 조그마한 화면 속에는 이 시각 현재 본회의장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모습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형배 의원 같죠? 예, 뭐 일전에 왜 위장 탈당 논란을 빚었던 민형배 의원 지금은 무소속 신분일 겁니다. 아직 복당 안 됐죠? 예, 아직은 무소속. 자, 김진표 의장 얘기 들어보죠. 네.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죠. 예. 투표함이 또 있네요. 여기 또 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민영배 의원이랑 뭐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있고. 근데 김종욱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당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이번에는 의원들이 좀 뭐 똘똘 뭉쳐서 이제 압도적으로 뭐 부결에 힘을 실어주겠지만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이번이 끝이 아니라 2차, 3차 계속 날아들면 그때는 당 의원들도 지금처럼 단일 대우를 유지해서 부결시키는데 힘을 실을 수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김종욱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그런 얘기들은 주로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서 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은 언급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언급을 했죠. 방탄하면 영장 재청구하겠다고. 이번에 또 언급했습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게 뻔한데 부결된다 해도 검찰에서 계속 이 대표에 대한 추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검찰한테 가이드라인 주는 거예요. 이건 매우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적어도 예를 들면 대통령의 최측근이 법무부 장관이고 대통령의 최측근이 검찰총장인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저런 발언이 계속 나온다고 얘기하는 건 이 수사 자체가 객관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계속 물어보는 게 2번 칠 거야, 3번 칠 거야로 물어보기 전에요. 예. 검찰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적어도 걸요? 아까 국회에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 물어본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부결이 된다고 얘기하면 검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부결시켰어. 당신이 수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구속까지 해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라고 얘기하면 검찰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구속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저는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그 부분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당 당대표, 그것도 169석의 제1야당 당대표에게 이례적으로 소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라고 얘기하면 명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얘기 들어보게 되면 검찰총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했어요. 증거를 여전히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납득 가능하게, 왜냐하면 국회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계속 청구된다면 아마 내부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의가 있을 그러니까 거다. 두 가지겠죠. 예. 소위 실질영장 심사를 받아라라거나 아니면 당대표를 그만두거나라는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문제는 이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 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부결표가 나왔는지 예.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예. 지지자는 어떤 건지 이런 내용들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당장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은 듭니다.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건 그러니까 논란이 더 크게 커질 거라는 당 내부에서. 당 내부에서 논란이 더 커질 거다. 예. 아, 글쎄요. 이제 뭐 검찰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일 겁니다. 그죠? 이 이제 이번은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 대장동과 성남 FC 건의 이제 영장은 자동으로 이제 기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마 297명으로 한번 들어보죠.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제 거의 검표가 이제 사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보고 있습니다. 저게 아마 검표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아마 비슷한 숫자로 모여서 이제 체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가 몇 표, 부 몇 표, 기권 몇 표, 무효 몇 표, 뭔지 이렇게 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몇 표가 부결이 나올지 또 가결표는 몇 표가 될지 예단할 수는 없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고 또 주장했기 때문에 과연 부결표가 몇 표가 나올지 사실 이게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노웅래 의원 때의 부결표가 161표였는데 훨씬 능가하는 숫자의 부결표가 나올지, 아니면 그 즈음에 비슷한 숫자가 될지, 아니면 161보다 그 부결표가 또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161보다 높게 나왔을 때, 비슷하게 나왔을 때, 적게 나왔을 때, 그때마다 이 정치적 해석들이 다 각기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표결 결과는 여의도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정호김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네, 조금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오늘의 표결이 뭔가 검찰에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나올 백현동이라든지 또 쌍방울이라든지 정자동, 기타 등등은 또 대장동이나 성남FC하고는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참 이렇게 줄줄이 의혹이 많았던 과거의 지자체장, 그리고 지금 야당 대표가 있었나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가 또 올라오면은 그것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제가 한동훈 장관의 그러한 요청서를 쭉 들으면서 네. 조금 전에 서 변호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어도 제3자 뇌물이라든지 부패 방지, 즉 이해 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오늘 발표한 것에도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 있습니다. 단지 애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428억에 대해서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실제로 그것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지금 부패 방지, 그다음에 배임, 제3자 뇌물에 대해서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라고 의혹, 그리고 혐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지어는 이면 계약서를 언급하면서까지 상당히 상소를 했다. 물론 대부분의 내용들은 바로 그 구속 영장 청구서의 내용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보지 않고 일단 오늘 이 국회장에서 결론이 나면은 그 다음에는 사법부의 손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 이슈는 그 이슈의 경중과 그 다음에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또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아까 잠깐 그 화면에 보니까 원래 자리 주인이 도착을 했군요. 정청래 원래 자리 주인이 왔습니다. 예,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조금 전에 이제 민영배 의원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 글쎄요, 이제 압도적 부결이라고 민주당에서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잠시 후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아까 그런 얘기를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하더군요. 이재명 대표께서 돈 한 푼 받은 거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이 성남FC 건 관련해서는 그래서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 대표께서 한 푼이라도 받으셨다면 그건 직접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3자 뇌물죄가 중요한 것은, 이건 뇌물 액수가 지금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133억 5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오늘 지적한 부분은 제3자 뇌물죄이기 때문에 성남FC 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10원 한 푼 받은 게 없다고 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물론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제3자가 뇌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그러니까요. 대표가 직접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3자의 성남 FC 자체가 시민 구단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3자 뇌물이 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검찰이 바라보는 것처럼 기업들이 이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성남 FC에 후원금을 준 것이 아니라 예. 정당한 광고 계약에 의한 광고 빚조로 받은 것이고 이 대가 관계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예. 이 부분은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법리 다툼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배임죄는 조금 다릅니다. 배임죄는 말 그대로 경제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범죄는 항상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하면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10원 하나, 사탕 하나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수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사익을 추구한 바도 없으면서 왜 대장동 일당들에게 그렇게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줬는지가 사실상 상식적으로 납득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한 적극 행정으로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결재를 한 것인지 예. 아니면 정말 배임의 고의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금 더 면밀한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서정욱 변호사님, 뭐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대장동, 위례, 성남 FC에서 총 5개 혐의거든요. 근데 뭐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것도 다 뭐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사실 이게 제3자 뇌물, 성남 FC 이게 굉장히 뭐랄까 중대한 문제죠.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검찰이 보고 있는 뇌물 액수가 133억 5천만 원이에요. 네이버나 이렇게 4개 기업한테 133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건 이건 뇌물이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쨌든 어떻습니까? 이게 특가법상 뇌물 1억 이상 되면은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이게 단군 이래 대장동 사업이 최대 치적 사업이 아니라 일각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뇌물 사건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물론 성남 FC 건이긴 하지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요. 예. 배임은 이제 7년에서 11년 사이입니다. 7년에서 11년. 근데 성남 FC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11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이게 바로 양형 기준이에요. 예. 그만큼 심각하고요. 제가 2가지만 반박하면 본인들은 이제 그 홍준표 옛날에 도지사 경남 FC하고 똑같다 하잖아요. 예. 근데 홍준표 그때 지사가 어느 기업에 인허가권을 팔아주고 인허가권에게 대가로 돈 받은 게 있습니까? 그 기업 이름을 대보라고요. 어느 기업에 특혜를 인허가를 주면서 이게 돈 내라고 딜한 게 있는지. 예. 그럼 후원 받은 거 가지고 이게 말하면 안 되고요. 아. 그다음에 하나 더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 광고 지금 광고비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네이버 이름을 숨겨달라. 어렵게 광고를 안 하려고 숨겨달라 했잖아요. 이게 광고입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성남 FC 관련해서는 이제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제3자 뇌물 혐의를 검찰이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거를 증명해내야 되는 것인데 정의김 의원 한 말씀 하시죠. 아니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의 이 요청서를 보면은 예. 오늘 아주 되게 자세히 아, 그렇습니까? 발표를 해요. 이거 성남 FC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서 변호사 말씀하신 것에 좀 더 그 살을 붙이자면은. 오히려 후원하는 걸 부담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후원하게 되면 후원금은 받고 성남에서 그런 민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시청에서. 그래가지고 그 후원금을 쪼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부 후원이라는 할부식. 말이 예, 나오잖아요. 아까 할부식 뭐 이런 표현 그럴 뿐만 쓰더라고요. 아니라 후원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기업에 가가지고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이재명 임기 동안 3년에 걸쳐서 매년 20억씩 내라고 아까 그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정상적인 그런 어떤 후원이라고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후원을 하면은 그거에 따른 대가가 아닌데 이거는 애초에 민원이 있다는 그 기업에 대해서 후원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인허가를 이렇게 들어줄게 했으니까 이거는 명백한 빼박의 제3자 뇌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아주 한동훈 장관이 예.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두산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용도 변경해 주면서 후원금을 소위 현금으로 받는다는 거를 남기고 싶지 않으니까는 예. 본인의 SNS 이재명 시장이 자기 치적이라고 SNS에다가 두산하고 체육과 문화공헌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맺었습니다라고 했다라는 거. 그런 건 다 증거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성남 FC 지금 말씀 나누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기업들이 지금 133억 5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산건설한테 55억을 받았고 네이버한테 40억, 차병원이 33억,
푸른 위례로부터 5억 5천. 다 더하면 133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이게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광고비? 그렇죠? 광고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두산이나 네이버나 차병원이나 푸른 위례 같은 경우에 성남 FC에 이 수십억 원의 광고비를 주고 어떤 광고를 성남 FC가 해줬습니까? 이들 기업한테? 예를 들면 뭐 유니폼 같은 데라든지 뭐 두산건설이라든지 뭐 푸른 위례, 차병원, 네이버 이런 거 광고를 해줬습니까? 성남 FC가? 뭐 제가 알기로는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 거로 알고 예, 계세요? 제가 알고 전혀 안 했죠. 어떻게 안 합니까 그거? 네이버는 빼라고 했고요. 네이버는 희망 살림 통에 갔기 때문에 네이버 광고할 수가 없고. 그건 예를 들면 네이버가 대기업인데 말씀- 굳이 성남 FC에 그게 광고를 무슨 할 말이죠? 실익이 없잖아요. 주빌리은행인가요? 무슨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주빌리 은행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주빌리 의원이 그러니까 네이버는 아니라 주빌리를 그러니까 거기서 하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계속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이건 예를 들면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 그러니까 인허가를 통해서 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인허가는 절차가 분명히 있어요.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또는 인허가엔 재량권이 있어요. 예. 재량권 밖에 있으면 이 부분이에요. 절차를 어겼거나 재량권을 어겼다고 얘기하는 건 검찰의 주장인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 얘기는 절차와 재량 범위 내에서 이걸 진행을 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를 들면 별도로 받은 광고비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네이버와 두산 같은 경우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 예.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성남시가 얻어야 될 이익이 적어도 2천억 이상이 넘고요. 인구만 하더라도 4천 명 정도의 유입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막대한 소위 성남시가 이 유치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좀 그렇다면 그런 이익을 얻는 성남시 같은 경우가 알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3자 쪽 뇌물을 얻으려고 마음먹으면 50억밖에 안 받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무리하게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을 체포영장에 담았기 때문에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게 반박하면요. 네이버가 우리나라에 네이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남 FC에 광고를 왜 합니까? 그런다고 가입자가 넣습니까? 그는 네이버는 이름을 숨겨달라 하고 아까 희망살림 그래서 주빌리로 간 거예요. 주빌리가 네이버는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두산 있잖아요. 두산도 기업 유치하려면 처음부터 공약으로 해줘야죠. 처음에 병원 안 짓는다고 이행 강제금을 21억을 부과했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돈 내니까 용도 변경하고 용적률 올려준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왜 안 해주고 돈을 받고 해주느냐 말이에요. 처음에는 병원 안 짓다가 이행 강제금 부과한 이유가 뭐냐? 이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푸른 위례가 제일 문제죠. 푸른 위례가 기업입니까? 푸른 위례는 게 위례 프로젝트예요. 위례 뭘 프로젝트. 유치합니까? 뭘 광고합니까? 이미 분야에 끝났는데 이거는 너가 211억 벌게 해줬으니까 내한테 5억 5천 달라. 이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푸른 위례는 게 어떤 변명으로도 통할 수가 없다. 이래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살을 붙이자면 광고비, 그러니까 성남 FC를 위한 광고비가 되려면은 자발적으로 뭐 지역의 기업이든지 또는 뭐 그런 기업들이 우리 성남 FC를 이렇게 후원하고 싶습니다 해서 자발적으로 돈을 내면 그걸 광고비로 쓰는 이런 심플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시장이 당신 얼마 이렇게 지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당장 무슨 교육시설도 짓고 나름대로 민원이 있었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이버가 성남시에 기여한 바가 뭐가 있지? 이렇게 질문하다가 그럴 거면 당신 얼마를 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이버가 들으면서 민원은 민원인데 몇십억을 냈는데 나중에 민원이 안 들어질까 봐 그러면 10억씩 할 테니 처음에는 용도를 좀 용적률을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네. 보더라도 이걸 광고비로 하기에는 제3자 뇌물죄가 딱 들어맞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는 경우를 그러면 왜 그랬느냐? 지금 그게 지역사회 발전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정진상과 네이버의 대화라든지 그들 간의 여러 서류를 보면은 자기 임기 동안에 성남 FC를 이렇게 잘 살렸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필이면 광고비도 이재명 시장 임기 동안에 그럼 3년에 걸쳐서 3년만 내 뭐 이런 식의 취지로 대화한 내용을 지금 증거로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참 여러 가지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대장동은 검찰은 이제 배임 혐의를 좀 크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그리고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한테는 7,886억 원이라는 이익을 거의 엄청 몰아주고 왜 성남시는
1,830억 원밖에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왜 1,830억밖에 환수하지 못했느냐. 4,895억의 손해를 끼쳤다. 성남시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무슨 말씀 5,503억을 환수했다니까요. 단군 이래 이렇게 많이 환수한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이고 성남FC 지금 뭐 우리 패널분들 말씀 들으면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하셨을 텐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정당한 광고비에 따른 돈이었다. 부정한 청탁이나 그런 거 없었다. 이런 입장이고 검찰은 무슨 말씀 각 기업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이른바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뭔가 용도 변경이나 이런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것 아니냐. 이거는 뇌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설사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지금 보고 계시는 체포동의안이 예를 들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부결되면 그때부터 또 시작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아마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성남FC 건을 아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방과 관련해서 이제 사법부가 판단을 하겠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제가 이게 김종욱 교수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는 이게 반대하는 분들한테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 교수님이 집을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요건을 갖추면 이게 허가해주고 안 갖추면 안 해줘야 되는데 조건을 달아서 이게 서울시 축구팀에 5억 정도 광고비를 해주면 허가해줄게. 그 안 내면 안 해준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정당하다고 봅니까? 똑같은 저 비유 아닙니까? 두산이 변경이 적법한 신청이면 변경해줘야 되고 적법 안 하면 안 해주는 게 맞는데 40억, 50억 내면 해주고 안 내면 안 해준다? 이게 인허가권을 가지고 이게 조건을 달고 사유하는 거 이게 정당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체포영장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아니, 네이버에 교수님 집에 그렇게 치면 저희 집에 그런 게 왜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게 들어올 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사례를 들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핸드폰이 100만 원인데 한동훈 장관처럼 10만 원에 예를 들면 그런 거래는 기이한 거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 얘기하는 건 소위 검찰의 주장이고 네이버의 주장이고 여기서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가 부당한 청탁이라고 얘기하는 걸 문서로 남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부당한 청탁을 했습니다. 그런 걸 누가 문서로 남기겠습니까? 남기지 않는데 검찰 주장은 이런 진술이 있고 네이버에 이런 문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에 의해서 제3자가 돈을 받는 게 누구냐? 이게 사익의 추구냐? FC 성남 구단이라고는 시민 구단이 받는 거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예를 들면 뇌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추정할 수 있느냐? 이런 제기를 하면서 지금 반박하고 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메일이라든지 이면 계약이라든지 그런 건 아마 이제 재판 중에 증거로 제시될 것 같고요. 성남시에서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 받았는데 그게 다 성남시를 위한 것이라는 게 지금 이재명 성남시 전 시장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과연 그러면은 성남 시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또 다른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투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홍준표 대구시장을 자꾸 언급하는데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는 후원을 받고 광고비를 받았지만 그거를 다른 인허가 청탁하고 연계해서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아주 그거를 굉장히 여러 차례 하고 심지어는 정진상 그 당시에 정책 보좌관입니까? 예. 하고 네이버 측하고 또 그 한 것을 네이버가 지금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건 안 내놓는 거죠. 지금 검찰이. 알겠습니다.